토론 시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토론에 임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앉아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토론은 앞서서 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이제 주제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서 저희 AR/VR 시각 콘텐츠 기반 소셜 서비스 동향이라는 주제를 이제 조익한 담당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정으로 한 분씩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해주시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또 같이 단체로 조금 토론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조이콘 담당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 조이콘의 정상권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이콘의 정상권입니다. 우선 저는 조상무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굉장히 잘 들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신사 그 중에서도 가장 리딩을 하는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시장을 끌고 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표 들으면서 제가 사실 궁금하다고 해야 될까요? 고민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이런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 앞으로 이제 되게 고용량,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를 원하는 이러한 콘텐츠들이 주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예상되는 시점에 과연 지금 5G 서비스를 위해서 통신사가 어떤 방식으로 많은 부분이랄까,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친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대응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좀 여쭤볼 바도 밸런지 보겠습니다. 5G에 대한 전략. 예. 되게 이제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요. 질문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되게 폭넓은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같은 이제 소위 기반 인프라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이게 좀 각과 달걀처럼 결국엔 이게 인프라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그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도 필요한 거고, 이게 적절한 밸런스를 맞추면서 유기적으로 필요와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인프라 같은 사업 비즈니스는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내일 당장 딱 공급될 수 있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국가 기반 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 맞는 필요성을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소위 말해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래서 인프라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서비스까지 항상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래왔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시도하는 것들도 포함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로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AR/VR 같은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통적으로 동영상이라는 미디어 콘텐츠는 점점 사용자들이 이제 뭐 좋다고 생각되지만 더 좋으면 더 좋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니즈는 항상 있지만은 그거 말고도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이 얼마나 무엇이 필요할지를 저희가 지금 선행적으로 항상 고민하고 파트너분들이랑 같이 고민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정부 기관과도 협력을 해서 다음에 심지어 저희가 5G가 아니라 6G, 7G 나올 때는 또 어떤 서비스가 또 필요할까, 어떤 것이 필요할까, 그래야지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또 새로운 이제 인프라를 만들어내고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행적으로 그런 걸 준비한 노력을 계속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거고, 또 하나는 이제 5G가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먼 미래만 내다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5G가 출발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똑같이 좀 더 앞당겨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을 지금 오늘 설명해 드린 것처럼 최대한 빠르게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빠르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하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게 통신사에서 하고 있는 게 단순히 인프라만 까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저희 같은 서비스 조직이랑 다른 그 뭐 기타 미디어나 이런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서비스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도 단순히 이걸 비즈니스 확장이 아니라 두 개가 맞물려서 고객들이 좋은 네트워크에서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또 더 좋은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더 좋은 네트워크를 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되게 선순환고리를 만들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조상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는 이제 메타버스, 그 다음에 플랫프레젠스가 모든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서비스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역폭이 굉장히 큰 이제 고용량의 어떤 초고속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데 근데 지금 이 서비스들이 우리가 실험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만 사실 홍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유통 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용자들이 이 VR, AR 리테일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가장 불편해하는 게 뭐냐면 이질감이거든요. 가상객체에 대한 이질감.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짜 실제 오브젝트처럼 보여지게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사실 5G만으로도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자꾸 어설프게 보여줘서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사용자로 하여금 기대치를 자꾸 낮추는 그런 이렇게 악영향이 있는 게, 그러니까 반대적인 어떤 그런 네거티브한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가상현실 시장을 키우려고 하다가 저가형 디바이스를 쫙 뿌리는 바람에 VR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좋은 디바이스를 썼을 때의 좋은 경험이 아닌 나쁜 디바이스를 쓰면서 가지는 부정적인 어떤 선입견 때문에 시장을 더 키우지 못하는 그런 역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이 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이 좀 더 성숙하고 네트워크도 훨씬 더 성숙했을 때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냥 이건 이제 개인적인 뇌피셜로 접근을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캐리어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도 이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따로 드리지 않았는데 저도 정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100% 동감을 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그냥 오늘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증명이 된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언케이블이라고 해서 이제 실물과 똑같은 거를 디지털화 시키는데 이 사람이 느끼기에 이게 실물과 똑같다고 판단이 드는 데 있어서 정말로 99.99%가 똑같지 않으면 실물에 가깝다고 만들면 만들수록 더 거부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제 차라리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한 가상이라고 그냥 생각이 들면 차라리 접근하기 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이나 공상과 마치 그냥 만들어낸 것처럼 표현을 하면 차라리 그냥 이건 그냥 새롭게 만들어낸 가상이야 라고 인지를 하는데 실제와 같은 모습을 자꾸 똑같이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어설프면 굉장히 거부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택은 저희가 잘 해야 될 것 같고 기술 개발을 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기술 개발이라는 거랑 소비자에게 결국엔 상품으로서 가치를 제공하는 거는 약간 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 완전하게 99.99%처럼 똑같지 않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가상처럼 제공하는 게 더 일반 사람 사용자한테는 좀 더 친화적이고 그게 더 친근할 겁니다. 마치 그건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를 지금도 우리가 쓸 때 내 얼굴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나라는 사람이 있지만 글로써 대신 표현을 하죠. 실제로 내가 그렇게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런 뉘앙스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평소 같지 않은 형태로 내가 마치
평소엔 되게 저 같은 사람은 되게 조용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 소셜리스트 굉장히 밝고 쾌활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그건 오히려 익숙한데 그게 오히려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글이니까 그렇다고 인지를 하는데 제 얼굴이 나와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거부감이 더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선을 굉장히 바로 높게 잡아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점프 스튜디오처럼 정말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걸 디지털라이즈 콘텐츠를 하려면 99.9% 100%낼 수는 없을 테니까 똑같은 사람을 복제해내는 건 아니니까 디지털라이즈 그 정도의 레벨을 갖추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점프 스튜디오 같은 볼루메트리 포토리얼리스트한 그 볼루메트리 콘텐츠는 이제 그 정도에 접근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체로는 굉장히 5G로도 안 되는 더 어마어마한 능력이 필요한 거고 그걸 또 어떻게 제공해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 안에서 네트워크 환경 안에서 이런 퀄리티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가 압축을 안 하면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정도의 큰 용량이죠. 그런데 그게 압축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정말 리얼한 원래 품질 그대로 거의 유사한 사람 눈으로 못 느낄 정도로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된 것처럼 그게 이제 기반이 돼서 닦여지면 어느 순간 그게 결국 고객들한테 정말로 드릴 수 있는 그 시기가 이제 오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종합하자면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와 같은 걸 디지털라이즈 할 때는 좀 더 바로 훨씬 더 높게 잡아서 접근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적으로 이제 차라리 가상에 맞게 좀 더 가상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접근하는 게 더 맞을 수 있겠다. 저희도 사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저기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어쨌든 이 주제가 조금 마무리 지금 좀 이어지기 위해서 혹시 두 분 중에서는 혹시 뭐 관련돼서 좀 질의나 아니면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방금 주신 내용이 굉장히 저도 공감이 가는 내용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 가상현실이라는 건 정말 참 소개를 안 해는 게 낫나요? 셀프 소개를 해주시고. 예. 네, 수원의 곁에 때문에 최종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현실하고 똑같은 세상을 가상현실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죠.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익숙하니까. 네. 이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세상이면 그냥 새로 만들어졌습니다라는 걸로 그냥 받아들일 텐데 저희가 이제 그 흔히 쓰잖아요.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 이제 인증을 하고 넘어가는 게 어느 정도는 인식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워낙 현실이 익숙해져 있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가상의 경험도 현실하고 똑같아야 돼 라는 걸 이제 전제하에 사람들이 갖고 가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이제 가상현실의 완벽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아 현실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걸 이제 인정 못하겠어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까 조 사모님 말씀하시는 게 정말 공감이 가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완벽하다는 거는 가상현실에서 구축한다는 거는 사실은 어렵죠. 아직은. 이 모든 조건 하에서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걸 이제 컨텐츠를 제공하는 제공하는 사람의 그 컨텐츠를 개발하는 데서 이제 어느 정도 그거를 뭐라 해야 될까요? 가이드를 정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고로 똑같지 않은 컨셉을 잡아도 된다. 사실대로 제페토 그렇게 많은 인기를 얻고 가상현실, AR을 진행하지만 사람이 아니어도 그냥 가상의 캐릭터가 나와 있어도 얘는 내 캐릭터야. 원래 이런 형태의 컨셉이야 라는 걸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공간 내에서의 활동하는 것들도 이 정도까지만 내가 인터랙션이 가능한 거야 라는 걸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게임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기획이 잡혀지고 그 기획대로 게임이 컨텐츠 구성되어지고 거기 익숙한 사람들은 그냥 그 컨텐츠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가상현실은 그러한 정도에 만족할 수 있도록 컨텐츠의 기획 쪽에서 그걸 잘 정의를 내려주고 유저들이 거기 익숙해질 수 있도록 나쁜 말로 하면 길들여질 수 있도록 컨텐츠 기획을 만들고 서비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드는 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근데 아까 그 제가 앞으로의 서비스의 방향이 소셜과 커뮤니케이션에 맞춰져 있다라는 부분 오늘 저도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텐데 오늘 말씀 주신 내용이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어졌고요. 그냥 커머스 서비스의 형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쭉 보여주셨을 때 이러한 서비스의 형태를 정말 한국에서는 아직 좋은 사례가 점프, VR, AR, 그다음에 스튜디오라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좋은 해외에서도 저희 사례가 이렇게 이야기되어질 수 있도록 아까 좋은 사례들 많이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그런 마늘스 SKT 말씀하시는 거 하고 계시고 뭐 그런 아마 중소기업에서 하시고 하시는 업체들이 많이 있으실 테니까 협력해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 하나 좀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나오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토론 시간이니까 질문하셔도 되고 예.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덧붙이자면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기술의 어떤 그 지향점하고 그게 이제 동반돼서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같이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상현실도 어느 부분에서 조금 그 답보 상태였지만 계속적인 우리 기대감을 갖고 이제 발전하는 가운데 그래도 코로나 사태가 하나의 조금 뭔가 변수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학계에 있다 보니까 교육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지루해하거나 아니면은 그 뭔가 불만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일면에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뭔가 실제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게 굉장히 정보 전달이라든지 어쨌든 교육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마저도 이제 일방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담당께서 커뮤니케이션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실제적으로 아마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근래까지는 어쨌든 당분간은 현재감, 실제감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뭐 다양한 이제 기술과 어쨌든 콘텐츠가 아마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가운데 아까 말씀하셨던 결과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면 아마 가상 세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제 사람들의 수준이 이제 그 형성이 돼서 이 정도면 이제 가상 캐릭터 이걸로 우리가 이제 만족하는 그런 서비스도 나오게 될 거고 아마 그렇게 아마 생각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애니메이션을 보면 미국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면 사실 뭐 애니메이션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드라마 보는 거하고 영화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른데 애니메이션의 그 움직임이 정말 정교하게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네요. 톰과 제리. 톰과 제리 나오는 캐릭터들의 그 동물들의 움직임이 정말 리얼을 넘을 정도의 그런 표현들이 이루어지니까 그걸 빠져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실제적인 사람이나 동물은 아니어도 모션으로서 그걸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의 가상현실이 부족한 부분은 실제와 똑같은 맞추는 건 힘들지만 어떤 부분들로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실제가 다르더라도 몰입감, 유심한 성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뭐를 포인트 잡을 거냐라는 걸 고민해보는 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 가상현실을 떠올리는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를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보면 현실에서 다양한 가상객체들이 막 움직이지만 그건 연출이지만 근데 일반인들은 그런 형태의 가상현실을 기대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근데 과연 그 수준을 우리가 끌어내릴 수 있을까? 예.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기술 드리븐이 아니라, 물론 이제 기술은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만 사용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술을 개발할 때 있어서 서비스를 만드는, 그러니까 서비스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입장에서 내가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는 게 덜 어색하고 더 몰입을 할까? 과연 이런 서비스가 이 정도로 해서 내가 구현을 하는데 만족하면 사용자가 좋아할까? 이렇게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정책 과제를 통해서 대부분 많은 R&D들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저는 지금 옆에 그 조상님처럼 그 대기업들이 롱텀으로 진짜 사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나올 때까지 꾸준한 R&D, 그 다음에 꾸준한 사용자 연구, 그거를 통해서 진짜 그 사용자 친화적인 그런 컨텐츠, 그러니까 기술 드리븐이 아니라 컨텐츠 드리븐으로 좀 가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사실 좀 그런 걱정, 기대가 있거든요. 이게 그 유통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기 스코넥에서 우리 최 부사장님이 만드신 그 VR 쇼핑 저도 해봤고 다른 쇼핑몰들도 다 해봤는데 사실은 그 서비스들이 장시간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어지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리고 그게 과연 그러면 온라인 쇼핑몰보다 훨씬 편하고 효과적이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질문을 좀 던져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RFP에 나온 거를 만족하지 않아? 라고 접근하는 순간 이거는 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글로벌 서비스를 해야 되고 글로벌 리더가 되고 그거는 기술로 대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컨텐츠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고 컨텐츠가 얼마나 사용자 친화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저는 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또 노력을 하시고 고민을 해서 이런 우리 포럼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실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하느냐.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숏텀이 아니라 롱텀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사실 VR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그걸 구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미션 임파서블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매년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 평가 때문에 진짜 숙제하기 바쁜 상황이 되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가는 것보다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 계속 VR, AR을 묻는데 VR하고 AR은 시장도 다르고 원천 기술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걸 자꾸 한 그릇에다 담아놓고 막 뭔가를 야, 이게 어차피 똑같이 가상객체를 다루는 거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는데 사실 필요로 하는 망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VR을 원하는 고객도 다르고 AR을 원하는 고객도 각각의 니즈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세그먼트를 다 쪼개서 정말 주도 면밀하게 하나하나 챙겨서 이렇게 가야 되고 준비를 해서 가야 한다. 이게 이런 이야기가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 소위 얘기해서 전문가분들이 사실 우리는 비즈니스를 이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일반인들하고는 다른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진짜 그 원하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걸로 목숨 걸고 먹고 사는데 내가 진짜 이게 이 시장이 아니면은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조금 더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네, 뭐 그런 얘기를
좀 장황하게 했습니다. 뭐 네. 사실은 이제 끝에 가서 이제 뭐 저희 어쨌든 포럼의 어떠한 존재 이유기도 하고 해서 이제 좀 정책적인 우리 또 재원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 대표님이 아주 굉장히 좀 명쾌하게 그런 제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간이 사실은 좀 많이 조금 지나서 일단은 그러면 다음 순서인 그 유통산업에서의 AR 그게 아까 이제 그 묻지 말자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제목은 그러니까 그 기술 응용 현황 및 촉진 전략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스카너 엔터테인먼트의 우리 이제 최정원 부장님께서 좀 토론을 네, 뭐 오늘 말씀 정말 저도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뭐 사실 쇼핑도 특히 이제 지금 뭐 말씀 처음 이제 해주신 내용대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더욱더 아마 오늘 주제가 다 그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비대면 서비스를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갈 것이냐. VR이 사실은 갖고 있는 특징 자체가 비대면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기는 하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관심들을 지금의 이 시기에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 특히나 이제 그 쇼핑 자체도 이런 코로나가 아니어도 비대면 시장이 점점 성장하고 있었잖아요. 그전에 모든 그 쇼핑 저도 요즘 마트 가는 것보다는 그냥 온라인에서 사버리는 게 더 편하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결국은 갖고 있는 단점이 또 뭐냐면 그전에 그 쇼핑이 갖고 있었던 온라인 쇼핑이 갖고 있었던 단점이 뭐냐면 제품을 어떻게 정말 현실처럼 보여줄 것이냐. 아까 나왔던 얘기가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구매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제품을 어떻게 설명을 해줄 거냐 아니면 보여줄 거냐 그걸 사용성을 확인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온라인 쇼핑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기존의 온라인 쇼핑에서 웹에서 해주는 게 그럼 웹에서 해주는 것보다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게 가상현실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걸 다들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하는 것 같다면 그렇게 이제 다들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시장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 중에서도 이제 그러면 이제 가상 마켓이 열리면 가상의 공사가 만들어지면 그걸 상품을 제공해야 되는 업자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그걸 구매하게 되는 소비자가 있을 텐데 그 제공자와 소비자를 어떻게 만족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쪽을 다 만족시켜줄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 중에서는 이제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그 가상 쇼핑, 가상 현실 기술을 이용한 가상 쇼핑의 그 스토어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상 쇼핑 서비스 자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핵심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를 할 것이냐 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객들이 경험을 해야 될 텐데 그 경험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잘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아마 참여자, 제공자 다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말씀드렸던 가치를 어떻게 제안을 해줘서 그 가상 쇼핑에서의 제품을 어떻게 스토어를 구축해 줄 거냐라는 게 이제 해결이 되어지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제시가 잘 제시가 되어진다면 또 두 번째 신규 파트너를 구하는 건 쉽게 얻을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고객에 대한 경험도 컨텐츠를 어떻게 제공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또 접객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또 추가되어지긴 하겠지만 제일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되는 게 가치를 어떻게 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진행하려고 하면 문제가 어쨌든 한계가 지금 현재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한계점이 있는데 뭐가 제일 큰 문제냐면 쇼핑은 결국은 컨슈머 시장에 타겟을 맞춰야 된다는 게 문제점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 유저들이 결국은 구매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 하드웨어가 충분히 컨슈머 유저들에게 보급이 되어져야 될 텐데 그 보급을 그럼 어떻게
보급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그 보급되기 전에 일단 이 시장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단계별인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이런 걸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단계별로 좀 지금 단계 내에서 VR 쇼핑을 VR 커머스라는 걸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어떤 걸 준비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졌을 이후에는 어떻게 서비스를 해 나가도록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한번 고민을 좀 해봤고요. 먼저 첫 번째는 전제 단계에서는 쇼핑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컨슈머 유저를 상대하기 이전에는 영업자가 컨슈머 유저에게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영업자, 영업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의 직접적인 방법. 그러면 그게 결국은 이후에 발전되어지면 그 도구로 만들어진 것이 컨슈머가 영업자가 없어도 컨슈머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 제안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두 번째는 특정 장소에서 특정 상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툴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타겟 굉장히 중요한데, 타겟을 설정한 쇼핑 제품이라든가 타겟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설정한 다음에, 그리고 사람들이 좀 모여들 수 있는 어떤 이벤트, 그러니까 결국은 요즘은 오프라인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모여야 뭔가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고 타겟 좀 모은다는 타겟팅을 한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그런 방법의 단계별로 이루어져 나가면 마지막에는 뭐 그게 이제 대중들에게 모든 대중들이 어느 정도 보급화되어졌다라는 단계에서 놓고 보면 이제 일반적인 지금 현재 온라인 쇼핑을 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VR 쇼핑, 그러니까 이커머스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타겟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와 그다음에 타겟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대중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구분을 한 상태에서 단계별로 저희는 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목적에서 보면 그런 순차적인 변화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좀 개인적으로 좀 가져본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에서는 이제 생산과 그다음에 물류를 통해서 제공되어지는 과정 내의 마지막 단계의 유통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지금의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시켜 본 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사례들하고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는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뭐 지금 팀장님은 이 쇼핑몰에 대한 산업을 계속 이후에도 지금 예전에 했던 산업과 저희가 진행했습니다만 이후에 새로운 어떤 산업을 진행하시려고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나가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스텝 바이 스텝의 형태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또 의견을 한번 해주실까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유통 업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백화점이나 아까 얘기한 마트, 각 유통 업태마다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직접 만져봐야 되는 상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직접 만져보지 않아도 대충 어림짐작으로 해서 구매에서도 성공되어지는 온라인 쇼핑인데 그 각 유통 채널마다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 당시 소비자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얻었던 몇 가지 인사이트 중에 하나는 의류를 사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온라인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품목이 1등 제품 당연히 의류입니다. 그러니까 옷이죠. 옷을 주로 이제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많이 구매를 하는데, 근데 이 의류가 반품률도 1위입니다. 그러니까 반품률이 왜 많냐면은 이제 일단은
받아봤는데 사이즈가 안 맞거나, 물론 사이즈가 안 맞는 건 메인 그 주요한 원인은 아니지만 이제 모니터로 봤던 색상이라든지 실제 받은 색상이 좀 다르거나 혹은 사이즈가 안 맞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로도 이제 반품률이 높은데 그 당시 이제 VR 쇼핑몰 그 소비자 연구에 참여하셨던 한분께서 만약에 AR이나 VR 기술로 그러니까 내 사이즈가 정확하게 계측이 되고 그 계측에 맞춰서 정확한 사이즈, 내가 원하는 옷의 어떤 정확한 사이즈를 가이드를 해주고 그게 한 뭐 90% 정도까지만 해도 정확도가 높다라면은 사실은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도 반품률이 줄고 구매하는 사람도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 지금 유통에서 발생되어질 수 있는 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씩 저희가 해보는 것이죠. 해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게 서비스까지 최종적으로 올라갈 때까지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쨌든 지금은 여러 유통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 유통 채널을 맞춰서 VR 기술이 적용되어지고 접목되어지긴 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 아까 그 유통 4.0이라는 그 컨셉으로 봤을 때는 VR 자체가 하나의 그 유통 채널이 될 때까지 많은 기술 개발이나 혹은 다양한 서비스 어떤 설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궁극적으로 어쨌든 VR AI 자체가 하나의 유통 채널이 되어지게끔 우리가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정부에서도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사실은 시간이 조금 많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띤 토론을 이제 좀 진행해 주고 계신데요. 지금 그 발표에 대한 주제에 관련한 이제 토론은 여기서 조금 마무리하고요. 지금 그 실시간 방송을 통해 가지고 지금 몇 가지 조금 그 시청하신 분들이 질문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각각 좀 그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발표자분들도 좋고 토론자분도 좋고 그 답변을 해드리고 좀 마무리하는 것으로 좀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그 조상무님한테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아요. VR 챗 서비스를 도입해서 하고자 한다면 혹시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 나와 있는지 하고 단순히 채팅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예.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마도 이제 도입을 한다는 여기 이제 해주신 질문이 도입한다 여러 가지 의미일 것 같은데 도입을 솔루션을 도입한다는 개념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 서비스를 기반으로 그 위에 올라가는 다른 서비스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의미실 것 같아요. 마치 예를 들어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해서 커머스를 한다든지 이런 의미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거는 대부분 뭐 모바일도 있고 VR 쪽도 있습니다. 서비스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VR 기기를 10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VR 책 같은 경우에는 조금 PC 그러니까 그 하이엔드 PC를 활용하는 이런 그 디바이스랑 그다음에 오큘러스 퀘스트 같이 모바일이나 스탠드얼론형 디바이스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조금씩 이제 서비스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퍼포먼스가 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 안에서 이제 보이스를 한다거나 행동을 움직임을 아바타가 동작을 시키는 동작들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VR 기기는 지원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는 PC형 기기는 지원을 하지 않는데 모바일형 그 퀘스트 계열은 오큘러스 계열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아직은 VR 기기는 지원하지 않고 모바일부터 시작한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형으로 서비스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향후에 뭐 VR이나 좀 더 친근하면 더 일반적으로 풀리면은 더 그쪽 서비스도 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이제 쉽게 예상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곧 나올 오큘러스가 곧 페이스북에서 나온 서비스 기기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호라이즌은 지금 페이스북처럼 VR 게임 페이스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계정 체계도 동일하게 가져간다고 하기 때문에 페이스북 호라이즌이 아마 기본적인 그런 기능들을 대부분 지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략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실감형 콘텐츠 제작에 있어 제작 플랫폼이 어느 정도까지 개발되었고, 그다음에 일반 유저에게 공유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제작된 콘텐츠를 어떻게 유통할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이제 질문 주셨거든요. 혹시 이거 답변 가능하십니까? 질문 부탁드립니다. 플랫폼 제작은 아니니까. 그렇죠. 콘텐츠 제작이긴 한데 플랫폼이 어느 정도까지 개발됐는지. 사실 이게 일반 대중화 되는 정도까지 어떤 플랫폼 제작 플랫폼은 아직은 조금 개발 전 단계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컨텐츠를 실어 나르느냐에 대한 이제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리테일 플랫폼도 있을 수 있고 또 게임 플랫폼도 있을 수 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피트니스 관련된 이제 믹스처라고 해서 이제 혼합현실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 한 2월 정도면 저희가 오픈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컨텐츠들이 이렇게 소비될 수 있고 유통될 수 있고 이제 컨슈머들한테 딜리버리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시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제페토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러한 그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고객분들, 또 컨슈머분들한테 어느 정도로 편하고 또 사용성이 좋게 다가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열심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서 만족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밑에 바로 이제 똑같은 분이 이제 질문을 헤드 트래킹 기술이 영상과 음향의 결합이 어느 정도 현실감 있게 연구되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상용화 측면에서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지만, 지금 사실 최신의 R&D 측면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지는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살펴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혹시 뭐 게임에서 이런 헤드 트래킹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한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 그 헤드 트래킹이라는 거는 이제 1인칭이라는 거죠. 네네. 관점이. 왜냐면 저희가 현실에서 보고 있는 시점 그대로를 가상 공간 내에서도 고개를 돌려서 그걸 1인칭으로 그걸 본다는 거죠. 이건 뭐 VR에서는 기본 이제 하나의 그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그럼 현실감 있게 가상 공간 내에서도 가능하냐라는 건데, 이 부분은 현재는 그 프레임 수도 지금 뭐 60프레임 이상, 헤르츠 지금 뭐 90헤르츠까지, 이번에 오큘러스 퀘스트 2도 90헤르츠까지 되도록 되어졌기 때문에 뭐 아마 현재 나와 있는 그 하이 퀄리티라고 얘기하고 있는 HMD들, 가상 기기들은 60Hz에서 90Hz는 다 기존 충족해줍니다. 그러니까 6DLF를 지원해주는 것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 다들 아마 충분히 경험하시기에 크게 헤드 트래킹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마 없지 않을까. 단지 이제 아까도 콘텐츠 개발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항상 말씀드리는데, 콘텐츠가 그거 하드웨어는 그만큼 성능이 된다 하더라도 콘텐츠가 그만큼 성능을 발휘 못해주면 뭐 90Hz 안 나오는 거거든요. 60프레임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트래킹이 느려지거나 하는 경우가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콘텐츠 단에서 잘 보충을 시켜줄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진다면 그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드 트래킹뿐만 아니라 이제 가상 공간 내에서의 경험이라고 하면 시각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에서는 청각적인 정보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잖아요. 저희도 실제 생활에서 그렇고요. 그거 뒤에서 부르면 뒤로 고개를 돌려봐야 되는 거고, 소리가 났을 때 앞에서 소리가 나면 그냥 앞으로 나중에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청각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도
이제 현재에서는 가상만 내에서 이것도 뭐 이미 많은 연구들이 되어졌고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기술들을 제공해주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정도가 현재에서는 가상 현실에서 아마 기술적으로 문제 없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건 이제 저희 갖고 있는 오관 중에 나머지 세 가지는 아직은 뭐 촉각, 뭐 미각, 후각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더 앞으로 저희가 R&D를 좀 기술적인 거로서 발전이 되어져야 국내 가상 매치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조금만 간략하게만. 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실 질문해 주신 걸 보면 이제 IMU 센서 쪽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IMU 센서를 통해서 사실 뭐 시각적으로 어떻게 영상이 변화하고 하는 부분은 모션 투 그 포톤 레이턴시라고 하는 MTP 레이턴시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IEEE 3079라고 하는 그 국제 표준 워킹 그룹이 있고요. 거기서 해당 내용들은 계속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VR 시크니스와 관련된 표준은 얼마 전에 이제 언론에도 공개가 됐습니다만 IEEE SA에서 표준이 통과가 됐고, 그래서 그 향후에 이제 3개월 안에 퍼블리싱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모션 투 포톤 레이턴시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 주부터도 이제 회의가 진행되는데 향후 한 2년 동안 관련된 내용들이 국제표준기구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상원 대표님도 표준화 쪽으로도 많이 좀 많이 써주고 계셔서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좀 한 분이 긴 질문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 질문이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조금 짚고 그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질문 중에서 VR, AR, XR 등에서 사용되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카피할 경우 카피 콘텐츠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작권에 대한 거는 뭐 어떤 콘텐츠든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사실 이게 뭐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쨌든 별개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카피도 사실은 뭐 쉬운 건 아닐 것 같은데, 혹시 뭐 이런 이 VR, AR 관련돼서 저작권에 대해서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이건 사실 저작권을 보호받으려면 자기 스스로가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고 내 저작권을 보호받기 원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상용 서비스로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무모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작권을 보호받기 원한다면 스스로가 보호할 수 있는 노력은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저희 뭐 굉장히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요. 저희 뭐 시간 관계상 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네, 저희 그 열띤 토론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뭐 모든 내용들을 다 담기가 어려워서 아마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월 29일 날 2차 세미나가 또 진행이 됩니다. 아마도 뭐 다른 주제이긴 하겠지만 지금 서비스랑 관련된 시각 콘텐츠 활성화 측면에서 다양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저희가 또 정부 정책에 있어서 제안해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아마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도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서로 같이 토론하고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유통산업에서의 AVI 기술 운용 현황 및 촉진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홍은기 팀장님, 그리고 AI, VR 신형 콘텐츠 기반 소셜 서비스 동향 주제로 조익한 담당님, 그 다음에 조익권 정상건 대표님, 그리고 최동환 부사장님 토론까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도 또 같이 더 좋은 자리 마련해서
네, 열띤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시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